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학TV에서 보내드리는 특집 독립운동 후예들 진정한 독립운동 정신을 말한다. 김인명 선생님을 모시고 강북회 회장하고 멱살을 잡은 김인명 선생님을 모시고 세 번째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10시에는 강북회에서 김인명 선생님이 이게 절차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 강북회 회관 앞에서 상벌위원회가 강북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2차 상벌위원회 김영 선생님이 출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홍영학TV도 같이 동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10시, 9시 한 40분부터는 라이브 생방송으로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마련한 화면을 한번 보시고 영상을 보신 후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연장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 예. 자, 어제까지 김영 선생님 독립운동 가족에는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또 주마간상격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하고 또 정작 멱살을 잡은 김원홍 회장한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언론에 밝히지 않는 부분을 좀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어제는 또 지금 독립운동 한 후예들이 네.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후예라고 그러면서 못 배웠다고 서로 무시하고 뭐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적응을 하고 있고 어떤 독립운동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독립운동가들을 통해 가지고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통해 가지고 강복 후에 이 역사적으로 각 정권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 오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해 오고 있는지를 이거를 뭐 좀 이렇게 뭐 대통령 연설하듯이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우선 그래도 이승만 우리가 건국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도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좀 많이 우대를 하셨겠죠? 아니요. 안 했습니까? 네. 왜 그런가요? 그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전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상황을 이제 많이 해서 보니까 독립 세력이 두 군데의 세력이 큰 세력이 있었어요. 한 세력은 임시정부의 세력. 중국을 기반으로. 예. 또 한 세력은 하와이에서 이승만 계열의 미주독립. 그 계열. 그 계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승만 박사 계열이 이렇게 한국에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기득권을 쥐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계열에서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같은 독립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신임을 안 했다 그럴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문제도 좀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 한국의 독립이라는 일제하고 싸워야 되는 큰 목표하에서
어떤 그 내분 그런 게 보여줄까봐 그런 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 와중에서 이승만 박사가 여기 와서 하면서 그 뭐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정권을 하려면 자기의 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 쪽에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다 흡수해서 많이 흡수해서 그 정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를 예우해주면 친일한 사람들의 문제가 자꾸만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가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아다시피 그 역사적으로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 대우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그러고 또 그때 당시에 막 하면서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쪽에 저걸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운동했던 분들도 많고 대부분 국내에서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회주의 계열이.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북이 잘 살았어요. 네. 이남보다는. 네. 그러니까 유학들을 많이 갔습니다. 보내고 자식들을. 네. 유학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권하고 일본에서 그 왕권, 그 왕조하고 싸우는 친구들이 다오냐면 아나키스트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네? 정부하고 싸우는 방법을. 그래서 그 방법을 배워서 이 한국에 와서, 북쪽에 와서 그걸 하니까 일제들이 자꾸만 단속을 하니까 네. 소련으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감히 뭐 사회주의 했던 분들이 많다는 이유가 다들 그야말로 좀 여유 있는 집의 자식들이 그 일본 미국 유학도 아니고 일본을 나갔는데 일본에서 보고 배운 게 그 사회주의 계열 무정부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배워서 투쟁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그에 답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내파 중에서는 그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군요. 광복 후에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는데 네. 들어오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처럼 자기네 어떤 호응하는 그 독립운동 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여기서 큰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일제시대 때 했던 관료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친일을 했던 분들을 수혈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친일파들을 그냥 넘어가는데 이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대우를 하게 되면은 대우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쓸당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을 의외로 이제 배척을 했고 또 이승만 정권에서 이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인데 국내에서 반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보면은 자녀분들이 일본 유학을 가는데 일본에서 정권에 대해서 반일 운동하는 거는 대부분 아나키스트 운동,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강령을 배우고 온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소련 쪽으로 소련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좀 사회주의 쪽으로 경향을 가다 보니까 자유주의 요즘도 보지만 자유주의하고 반대가 사회주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배척하다 보니까 또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우를 좀 못 받았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대에는 그래도 꽤 대우를 받았던 것 같은데. 1960년대까지는 그런 어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게.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 시대에 독립유공자에서 표창 받은 사람이 본인하고 또 한 분, 두 분이 밖에 없어요. 그건 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럼 두 분밖에 없었다면 표창을 두 분밖에 안 줬다면 그만큼 대우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박 대통령은 한일 협상이라는 그런 걸 해서 일본한테 1억 불을 받아내서 김종필 오해라 각서에서 그걸 받아내서 포항제천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나눠줬습니다. 독립유공자에 거기 쳐서 나눴죠. 그 이제 보상금으로 네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연금이 아니라 보상금. 예. 자,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위안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우리 이제 요즘 얘기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신 분들 많고 이분들은 그럼 그 범죄에 안 들어갔었나요 그때? 그건 완전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찌됐든 그걸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보상을 해준 거니까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 전두환 뭐 군사정권 시대 이후 박근혜 대통령 이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좋아지다 보니까 또 예우를 또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그럼 친구가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친구가 왔으니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엄마, 걔네 집안이 독립군 집안이야.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럼 그 어머니, 그러자, 우리 친구, 친하게 지내라. 무조건 독립군, 그만큼 예우를 해준 거예요. 독립군. 근데 요새는, 독립군 하면 별로예요. 구닥다리.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농담삼아 첫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영광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특히, 그래도 이전까지는 제가 이 강복회니 이런 데가 그냥 3.1절일 행사라든지 8.15 행사라든지 이럴 때 나와서 강복회장이 나와서 만세삼창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념사도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때 보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그렇지 뭐 특별한 적은 없고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 그 강복회가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강복회 내에 회원들이 분열을 회장의 좀 돌출 그 발언 은행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독립정신을 좀 왜곡하고 아니 그 독립정신이 반미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복회 내에 독립운동 후예들도 분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쳐다보는 국민들도 생각이 분열되죠. 저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기 친일한 사람들도 저기 강복회원 되네. 대표적인 게 김원웅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백선엽 장군 일제시대 친일했다고 국립묘지 파내버리라고. 그거 또 그 다음에 요즘 민주당에다가 법률 제기했지 않습니까? 국립묘지에 있는 60몇 기인가 80몇 기의 친일한 사람이 독립운동가로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묘 이장시키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정권에서도 보면은 지난번에 아까 백선엽 장군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 추앙을 받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을 그냥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정부에서는 돌보지 않았잖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좀 분열을 스스로 내부로 이렇게 어떤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있지 않나요? 이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그 뭐 저의 말씀을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포장하지 않고. 저는 항상 느낌이 네. 우리 독립유공자 맨날 들러리만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 앞세워서 광복회 독립유공자협회 뭐 해가지고 뭐 정권에서 다 그런 식으로 들러리만 세운다 생각하죠. 네. 실질적으로 그럼 저는 독립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은 그 이념에 자부심에 살았어요. 가난해도. 그렇지만 우리 손주 때 우리 때는 인제는 세상에 이념 갖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네. 뭔가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다고요. 네. 그냥 뭐 이상하게 뭐 하는데 참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망설이는 이유도 참 우습습니다만 쩍 하면 반일이야.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포항제철을 얘기하겠습니다. 포항제철의 그 재련 기술이 이런 건 일본에서 다 받아온 거예요. 일본. 네. 그러면 지금 말대로 하면 그거 배우지 말았어야지. 네. 전자기술 네. 다 일본 거 본뜨고 한 거예요. 네. 자동차 기술 일본에서 다 배운 거예요. 친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았어야지. 그거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 반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감히 반일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뭐 미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돈을 대서 김원웅이 얘기한 말 그대로라면 거기서 금덩어리를 줘서 군자금을 써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랬다. 미군들이 미쳤다고 금덩어리를 주고 수집하려고 했겠습니까? 도와주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을 고착화시켜서 하려고 도와줬겠습니까? 시대에 맞게끔 얘기를 해서 분류해야지. 쓸데없는 옛날 거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뒤집어가지고 국민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보셨겠지만 광복회 회관에서 얼마 전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다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쟤는 상벌위원회가 열렸으니까 광복회관을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들어가야지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심사를. 예. 그랬더니 앞에서 막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나는 광복회원인데 우리 회관이 내 집이것과 마찬가지인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을 보여줬어요. 난 광복회원이다. 난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다. 또 그 옆에 많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지들을 막아요. 그 막으면서 그 막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김원웅이가 임명한 각 지부에 있는 지부장이에요. 네. 지부장이라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이렇게 한 명씩 있습니다. 네. 재정에서.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거기서 막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광복 회원이에요. 네. 이게 편갈르기가 아닙니까? 같은 경우인데 하나는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는 들어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서 죽일 놈 살리는 놈 욕하게 되고 이게 편갈르기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편관리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광복회는 역사적으로 좌익 운동을 하든 우익 운동을 하든 다 같이 동지로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좌익이냐 우익이냐 좌측이냐 우측이냐. 나는 지금 김원웅 멱살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원웅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광복회 회장이는 이름으로 해서 그걸 내세워서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광복회 회장이 아닌 김원웅으로 돌아가선 간첩 아니라 뭘 해도 내가 상관 안 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광복회 회장이면서 빨갱이 노릇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뭐, 우리가, 김원웅 회장이, 회장이 된 2년간 정치판의 중심에 서서 순수한 그 독립정신을 왜곡했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또 그 이외에, 어떤 기고만장한 그 돌출 행동이나 은행이라든지, 또 회원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 편가르기, 네. 회원들을 규탄한 그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반미 종북에 너무 이념적으로 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또 종북이라는 이석희 전 어디죠? 통합진보당인가? 거기 네. 의원을 또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한 부분으로 몰고 간다. 이제 김선임은 지금 독립운동 정신만 유지하면 됐지, 자나 우나 이거는 개인, 특히 개인 그 회장의 그런 편향은 이해를 한다. 네. 근데 회원들을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아라.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김원호 회장이 사실은 또 보면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우리 군이 김정은 저격 특수부대를 창설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그냥 몰아세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하시고, 이거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다 말씀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내일 상벌위원회가 우리 같이 이제 저도 가가지고 동행하면서 취재도 하고 그럴 텐데, 하여튼 잘 하셔야 되는데, 상벌위원회에 선생님이 나가시고 의장을 포함해서 9분이 선생님 생각에서는 대부분 회장의 입장에 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9대 1의 싸움이 되시겠네요. 그날 나가서 1차적으로 갔을 때 상벌위원회에 올라가서 갔더니 이 2평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미음자로 탁자를 놓고 8명이 다 쭉 앉아있고 저는 한쪽 구석에 의자 하나 놓고 거기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게? 넓은 데서 하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야,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빌미를 해서 불참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떤 판정을 내리니까 내가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넓은 데서 하자. 공개적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름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죄를 받는지 심사위원들 이름을 안 밝히고 쭈미쭈미 하더라고요. 뭐 그런 말을 했겠죠. 내가 당신들은 광복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광복회 기록에 남을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뭐 쭈미쭈미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겠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2차에 가서도 내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그걸 다 요구서를 보냈어요. 네. 넓은 데서 공개적으로 하자. 전례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그 넓은 데서 했던 그 전례가 있으니까 전례는 그대로 하자. 그리고 장소도 없는 게 아니라 그 광복회 그 안에는 대광당이라고 큰 한 30평 정도 되는 넓은 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얘기할 건 그 이후에 보면 광복회 명예를 내가 떨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명예를 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광복회 이원웅이도 나와라. 김원웅이도 나와라. 김원웅이야. 내가 광복회 명예를 누가 더 떨궜는지 그걸 판가름하자. 판가름하자.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주장할 건 그겁니다. 그 외에는 이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건데 이들이 나한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잡히려고 노력하고 그 중에 하나가 거기서도 그걸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내가 자꾸만 거부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다 그러고 그런 걸 하면서 날 보여주고 막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판결문을 보고 막 심하게 항의했더니 그게 없던 일로 됐습니다. 요번에도 2차에도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난 지네가 못하겠으면 상벌이 그 사람 말대로 폭행을 했다 날 형사고발하라 이거야. 그럼 내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징계는 광복회에서 뭐 이걸 그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다. 네. 그리고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 만약에 김원웅 회장께서 이 광복회에서 이 징계를 하려면은 네. 이거는 개인 대 개인으로 네. 형사고발을 해라. 네. 네. 요구사항이 그거란 말이에요. 네. 예. 이모 혹시 이거 보시는 내일 그 진행하시는 광복회 그 회장단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앞에서 저기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독립운동이십니다.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고 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고 김 선생님은 내일 10시에 9시 40분쯤 저희랑 같이 또 동행해서 생방송으로 내일 2차 광복회 징계 출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광복회 앞에서 나갈 겁니다. 나가서 그 진행 사항을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 홍영학 유튜브 열심히 보시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인영 선생님께서 화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와서 3일에 걸쳐서 그 사이에 독립운동가 가족으로서 그 다음에 그 정신에 대해서 현 생활에 대해서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다는 못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말 좀 해도 하여튼 많은 소란이 있어서 우리 광복회 원로분들께서 또 저를 꾸짖는 분들도 분 중에는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세상을 뒤엎어놓고 광복회 추한 모습을 만천하에 이렇게 내놨나 그렇게 질책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터졌고 여지까지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광복회 문제를 쉬쉬하고 덮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골마 터진 겁니다. 이렇게 터진 김에 확실히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여튼 어른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꼴이 우리 후손들한테도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양해 좀 부탁합니다. 네. 예. 국민 여러분들 많은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